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님께서 카카오의 합리적인 AI라는 펀드가 있어요. 이게 미래에 있을 건데, 요거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 주신 적이 좀 있었는데, 이제서야 좀 리뷰를 해드립니다. 사실 이게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유형의 펀드거든요. 그 자산 배분이면 뭐 주식, 채권, 부동산,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에 이제 배분된다, 분산된다고 보면 되는 아주 심플한 개념인데, 이게 평소에는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만, 최근처럼 시장이 좀 폭락해서 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뭐 정신이 없을 때 이럴 무서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TDF 얘기도 넣어놨는데 뭐 이 얘기죠. 평소에는 이런 그 나스닥 100처럼 화끈하게 오르는 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. 뭐 이런 게 더 훨씬 좋아 보이고 그거보다 수익률이 덜하면 아무래도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할 때 있잖아요. 하락할 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런 방어력을 보여줍니다. 최근에도 카카오 똑똑한 펀드가 한 12%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하는데 얘는 뭐 한 2%도 하락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등을 또 1% 되돌려 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찾아봤어요. 근데 이게 좀 작아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. 제가 지워볼게요. 네, 어, 여기 보시면 뭐 미래에셋의 달러 단기 자금이라고 하는 딱 봐도 채권 USD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달러 표시라고 하는데 달러면 달러 기준가 펀드를 의미할 거예요. 그 기준 가격이 달러로 계산되는 그게 한 15%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 이머징 마켓 이런 주식이죠. 재팬도 일본, QQQ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이고요.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이건 투자 등급 회사 채권이니까 이런 게 좀 채권이에요. 한 15%가 달러 채권, 6.71도 채권, 투자 등급 채권 미국에. 그다음에 아리랑 국채 선물 3년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채권이죠. 예금도 현금성으로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KB자산운용의 단기 구공채 티브란 ETF도 있고, 등등등 하면 뭐 한 34, 5% 정도는 채권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다양한 국가의 선진국가, 뭐 재팬 같은 뭐 선진국이나 이렇게 신흥국들에 들어가는 주식들에 나눠서 투자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자산에 분산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단순히 자산만 분산 이렇게 배분해 놓은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요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설계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 AI 인공지능이 중간중간 리밸런싱 해준다는 거예요. 샀다 팔았다 해준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실제 이제 이 AI 펀드를 조금 제가 길게 늘려서 이게 작년 1월 30일 날 펀드가 태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이 펀드가 태어난 이래로 성과를 비교해 보면 나스닥이 변동성은 있잖아요.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만 쭉 투자한 결과만 놓고 보면 40%나 수익이 났으니까 야 그래도 나스닥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게 동그라미처럼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?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반등이 안 나왔지만 하락만 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난리죠.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힘든 그런 투자를 할 거냐. 하지만 크게 한 방 이렇게 노릴 거냐. 그럴 거면 나스닥 하는 건데요. 그냥 꾸준히 여러 자산을 깔아놓고 지금 대략 한 1년 하고도 한 두 달이 좀 안 지났잖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1년 한 달 좀 넘었는데 한 7% 정도 수익이 나는 거면 뭐 은행 예금 이자 받는 것보다 좀 나은 거 아니냐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산 배분 이런 걸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단 지금 작년 코로나 때처럼 이때는 자산 배분이라고 해도 되게 많이 하락하죠. 이게 이렇게 유사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이때는 주식, 채권, 부동산, 뭐 온갖 자산군 막론하고 다 같이 하락할 때였어요.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장사가 없는 건 맞으나 그 뒤로 보면 웬만한 변동성장에서 잘 이렇게 버티는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조정 장세에서는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조금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보자. 그리고 꾸준히 한번 어떤 국면이 오든 좀 발을 담궈 놓고 꾸준히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그 합리적인 AI 펀드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꼭 요것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산이 배분되는 유형의 펀드를 꼭 한번 봐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비슷한 컨셉으로 연금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똑같이 미래에셋이네요, 이것도. 그 전략배분 TDF라는 상품인데 TDF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리지만 요거는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. 왜냐하면 요 2030이냐 뭐 2035, 2040, 2050 이게 숫자가 클수록 주식 비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
이게 TDF가 성과가 더 좋죠? 근데 뜯어보면 TDF도 결국 자산 배분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양한 자산에 주식부터 부동산, 채권까지 다양하게 분산이 돼 있고 해당되는 미래에셋이라는 자산운용사가 리밸런싱, 시장 국면에 맞춰서 알아서 굴려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무조건 주식형 또는 미국 주식, 뭐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채권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국민연금 같은 대형 연기금도 그렇고 다양한 자산에 깔아서 투자하는 기본적인 자산 배분이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되게 기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